한국이 취한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마스크 끼면 예방이 된다는 얘기 듣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정말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변대변에서는 신종 코로나가 불러온 생활 속 쟁점들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문태, 황민호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정부에서 후보 예성을 다녀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부산, 경남 시도민들 불안은 완전히 갖추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17번째 확진자가 지난 네. 설 연휴에 대구에 들렀다라는 소식이 지난밤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우리 영남 지역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이나 강릉 또 제주도 일부 식당에서는 네. 아예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라는 안내판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조만간 이런 식당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 식당 주인은 중국 손님 받지 않아도 될까? 또 손님을 가려받는 게 이거 식당 사장의 자유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죠? 이거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두 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역할을 저희들이 임의로 나눠드렸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국인 고객 거부해도 된다는 입장은 황민호 변호사께서 좀 떠맡아 주시겠고요. 불필요한 대응이라는 입장은 김문태 변호사께서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보고 놀란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없나? 이거 그냥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식당이 택시나 버스 같은 공공재도 아니고 네. 사유재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의 자유로 봐야죠. 그러니까 식당마다 영업의 방침이 다 다른 것이고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어린아이의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라든지 또는 있죠.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폐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선상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식당 업주의 영업의 자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칫 감염된 중국 손님을 받았다가 네. 일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네. 식당 업주의 방침을 우리가 마냥 뭐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중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던 가게들이 네. 지금 이제 감염이 무섭다. 그런 이유로 이제 출입을 막는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도 최근 2주 동안 우한을 네.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 그런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황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 현재 검역 절차가 네.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구두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사실 네.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100% 걸러지기는 어렵죠. 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채기 등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식당 아니겠습니까? 이건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감염자와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2차 감염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 식당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손님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중국 손님은 먼저 가려서 받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신종 코로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공세된 곳도 사실 우한시 한 곳뿐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중국인들 전부가 감염이 된 것처럼 약간의 그 과잉 반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최초 우한 사람들의 그런 좀 뭐랄까 좀 야만스러운 그런 식습관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네. 발생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떠돌았고, 아하. 그리고 중국인들이 입국을 할 때 네. 해열제를 먹고 뭐 열 감지기를 통과한다 이런 소문도 떠들고 해열제 있는데. 몇 알 먹고. 예, 그렇습니다. 괜히 지금 뭐 엄한 중국인들한테 네. 화풀이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영업의 자유냐, 발생 국가에 대한 화풀이냐 입장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다음 쟁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이거 우리나라 말고도요. 그런데 그 중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을 붙인 가게들이 세계 각국에서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해외 각국에서 사실 중국인들을 반기지 않는 그런 네.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의 뭐 어떤 일부 상점에서는 네. 한국인들까지 포함해서 동양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인 곳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가 네. 그 마른 기침 한번 했다가 네. 뭐 코로나에 걸렸네 이렇게 조롱도 받고 또 기분 나빴어요. 예.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인종차별까지 겪었다는 그런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유럽 선수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붕괴를 하는데 그런 우리들이 뭐 중국인들에게 차별하는 네. 것은 좀 부당하다. 이 코로나 차별은 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차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업의 자유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유럽 상점에서 중국인이 아니라 동양인 출입 금지라고 팻말을 붙인 것은 네. 아마 외관상으로 정확하게 국적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동양인이라고 통칭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저는 몇 달간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그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노재팬은 되고 노차이니즈는 안 된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과 노 차이니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다른 게요. 네. 노 재팬은 그 역사 왜곡을 한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좀 보여주자 이런 네.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 순수한 시민 운동이고요. 네. 근데 노 차이니즈는 이런 비상 사태를 만든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네. 그런 의미가 좀 담겼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아. 어떻게 보면 감염병의 피해자들인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감염병의 피해자들인 중국인들에 대해서 이런 중국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당연히 뭐 식당 업주에게는 영업의 자유가 있겠지만 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에게도 네. 마찬가지로 차별을 받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차별의 문제나 뭐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네.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일부 식당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네.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중국인은 아마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국민 보호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에서 아마 이 부분을 그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한에서 갔다 온 사람이 거의 다 확진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그 마당에 식당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입 금지하는 걸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할 때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부한다는 그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마음도 좀 아프고 공항에서부터 검열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네요. 시민들 의견도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자, 한편 요즘 500원 하던 마스크가 뭐 10,000원까지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또 어렵게 이게 구매 결제까지 해놓았는데 결제 취소되는 일도 허다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요. 그런데 이거 마스크 공장은 가격을 올린 적이 없는데 일부 유통업체들이겠죠. 이 업체들이 중간에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님, 마스크 정말 귀한 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한 장씩 쓰는 소모품이라서 네. 최근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중간 판매상들이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네. 이제 판매 시기를 조절하면서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 상황 잠깐 보시죠. 3,000원이 돼서 그래도 겁이 나서 10개를 살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를 주더라고. 하나뿐이 못 판다고. 자, 이 양심불량 판매자들 현행범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 자, 이 주제도 저희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우리 황민호 변호사께서 또 이번에 맡아주시겠고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은 또 김은태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쟁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배경이 시장 경제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네. 하에서 사업자들이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치거든요. 네. 그 이런 행위를 형사적으로, 뭐 행정적으로 처벌을 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냉정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발병 초기에 네. 사실 마스크 제조 회사라든지 또 의약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명절 때를 보면 제수값도 급등하고요. 마스크도 아마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에 제수용품 가보는 거하고 마스크 이게 제때 가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장 경제의 논리가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불균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그 중간에서 매점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결국 어제부터 정부가 긴급 고시를 통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 매석하는 판매자들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마스크 가격 안정, 수급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음 쟁점 열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본능으로 하여 불법 불공정 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인위적으로 단속한다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뭐 실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마스크를 대량 반출한 행위를 단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출 심사에서 매점 매석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네.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판매업자들의 이런 매점 매석 행위를 밝히고 처벌까지 하는 게 네. 현실적으로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 보니 네. 이번에 정부가 현장 단속을 통해서 다량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을 매점 매석 행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히려 기준을 정했군요. 네. 근데 이 단속과 조사를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네.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 인력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보다 빠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유예 기간을 두기보다는 네. 즉결 처분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이 판매자가 얻은 이익의 수배에 달하는 과태료 또는 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영업정지 같은 좀 보다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네. 좀 병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스크 판매 제조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소 10억 물려야죠. 그다음에 사실 제조 정지시키고 인터넷 판매자 판매 정지시키고 영구적으로 온라인 허가 못 받게 하고 또 징벌적 과태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사실 최후의 수단이고요. 영업정지도 어떻게 보면 이 판매업자의 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의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건이 희소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니까 그런 걸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하면은 다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니까 규제를 뗄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못 쓴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저 법의 입장에서 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